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용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놀라운 결혼 스토리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얘기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추미애 후보가 과거에 엄청나게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 추미애 후보의 남편 이 서성한 변호사는 한때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이 꿈꾸는 그러한 변론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생기고 주목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이렇게 쭉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난 게 대학교 때 과 동기로 만났습니다. 예, 추미애 후보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때 법학과에 들어왔을 때 과 동기로 만났습니다. 이 남편인 서성한 변호사는 사실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난 그러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다리가 불편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만난 겁니다. 추미애 후보는 대학교 이제 가서 사법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에 1982년에 합격을 합니다. 남편은 그 뒤에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연수원 다닐 때 거기서 받는 이제 돈을 거의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였겠죠. 이 서성한 변호사가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쓰게 됩니다. 추미애 후보의 부모님은 이때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죠. 추미애 후보가 얘기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성한 변호사가 추미애 후보보다 3년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1985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미애 후보와 이 서성한 변호사는 이미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이제 남편도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귄 지 한 7년 됐으니까 부모님에게 남편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 변호사를 소개를 드리는데 이 추미애 후보의 부모님으로서는 딸이 지금 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 다니고 판사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사방에 이제 내 딸이 판사야, 사법고시 합격했어,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고 결혼도 아마 좀 잘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귀는 남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데 이 다리가 불편한 이 서성한 변호사를 소개를 시킨 겁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보기에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영호남 지역 감정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출신인 추미애 후보의 부모님이 보기에 고향도 전라북도 정읍이고 또 몸도 그렇게 불편한 상태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추미애 후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몸도 성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네가 왜 저런 사람을 사귀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추미애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성취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성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서성한 변호사에 대한 일편단심을 부모님께 얘기를 하죠. 그래도 부모님이 그 딸의 한마디에 금방 그래 네 말이 옳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할 부모님이 많지는 않죠. 어머니는 몰라도 특히 아버지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언젠가는 너 애비 말 안 들은 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결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롱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추미애 후보를 아버지가 사정없이 때립니다.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때 목이 꺾여가지고 경추를 다쳐서 어른이 돼서도 뒷목이 아픈 것은 이때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도 때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러다가 딸 죽이겠어요 하면서 이제 뭐 막 뜯어 말리면서 간신히 이제 그치게 되죠. 어쨌든 추미애 후보 서 변호사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딸이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결혼식 날에 아버지가 올 것인가? 추미애 후보는 그때 당시에 안 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그때 당시 이제 모시고 있던 부장판사가 만약에 아버지가 안 오면 대신 부장판사가 그 아버지 역할을 해서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해 주기로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 부장판사까지 딱 식장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신부 입장 그 직전에 아버지가 식장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입장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추미애 후보의 아버지는 이 이남 이녀를 뒀는데 그중에 유난히 추미애 후보를 좀 아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추미애 후보에게 기타까지 사줬고 기타 학원까지 다니게 할 정도였고 또 추미애 후보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좀 남달랐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후보의 아버지 농부의 막내 아들로 대구 달성에서 태어나가지고 20대 때 해공 신익희 선생의 선거운동을 합니다. 뭐 이 집안에 좀 정치적인 그런 피가 조금 있었던 거죠. 한때는 또 성경에 심취해가지고 거의 뭐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곡 그 김성곤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 김성곤 의원의 비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제 대구에 있는 큰 방적 공장 거기서 어떤 감독 일을 맡게 되죠. 이러저러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인연 등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5.16 일어난 이후에 그 군사 정권에서 군 미필자들을 전부 해고하는 그러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추미애 후보의 아버지도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친이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할아버지가 빨리빨리 결혼해라 막 이렇게 재촉을 하면서 어머니랑 만나서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군 복무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는 뭐 이런 일들이 드물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퇴직금 등을 다 모아서 세탁소를 차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추미애 후보가 정치권에 데뷔할 때 세탁소의 딸이다 뭐 이런 이제 네이밍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탁소를 차렸는데 세탁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거기 맡겨놓은 양복들 있잖아요. 고객들이 맡겨놨던 거 그거 다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뭐 야반 도주를 하든지 주인도 아니면은 그 옷을 맡겨놓은 분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추미애 후보 아버지 배상을 해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 결국 이제 세탁소 망하는 거죠. 다 이제 뭐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도둑은 다 훔쳐갔으니까 잡지는 못하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아버지와 추미애 후보의 관계 뭐 결혼식에 오긴 했지만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이 추미애 후보와 아버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또 틀어지는 일이 또 생깁니다. 법관으로 잘 있던 추미애 후보가 정치권에 데뷔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아버지가 그래도 동네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내 딸이 판사야 뭐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어느 날 정치권에 딸이 뛰어드는 거죠. 이게 충분히 또 사전에 그런 부모님이랑 상의를 했느냐? 상의를 하지 않은 거죠. 부모님과 상의 없이 정치권에 김대중 총재의 권유를 받들고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야말로 열 받은 거죠. 열 확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 문턱 넘지 말라. 너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선언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정치판을 경험했던 아버지의 그런 경험, 또 딸의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관계, 또
이 법관으로서 딸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을 막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의도 없이 정치권으로 가버린 이런 거 등등등등이 겹쳐서 이제 넌 내 딸 아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추미애 후보가 당분간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의절 선언을 했으니까 당분간 뭐 못 만나는 거죠. 한참 동안 못 만나다가 몇 년 지나서 추미애 후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났느냐? 병실에서 만납니다. 아버지가 위암 초기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그때서야 이제 딸과의 화해, 또 아버지와의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추미애 후보의 아버지는 그 뒤에 이제 삼성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추미애 후보, 추미애 후보를 누구보다 아꼈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는 추미애 후보의 인생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자신을 닮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도 어머니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에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난초가 생생하게 올라오는 꿈을 딱 꾸고 딸에게 이야기하죠. 이번에 너 합격할 거야. 내가 팔공산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꿈을 꿨는데 난초가 생생하게 막 올라오는 정말 신기할 정도의 그런 꿈을 꿨어.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얘기합니다. 합격을 하죠. 이 추미애 후보를 낳을 때도 이 어머니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연못에서 연꽃 두 송이를 따서 품에 이렇게 안는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추미애 후보를 갖게 되고 낳게 됩니다. 추미애라는 미애라는 이름, 이 이름, 이것은 정말 이 딸을 갖고 싶어가지고 어떤 전시회에 그림 전시회에 갔는데 거기 화가 이름이 아마 미애였던 모양이죠. 저 이름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그 미애라는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조건 딸을 낳으면 미애로 짓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미애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